하웰 교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하웰 교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챕터 3까지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장 집중 경향치 챕터 4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보시면 평균, 모드는 최빈치라고 부릅니다. 미디어는 중앙이나 가운데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중앙값. 그래서 평균, 최빈치, 중앙값, 베리언스는 분산값,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표준 편차.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여기 표준 점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여기 민을 클릭해 보시면은 민에 대한 문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평균이란 뭐냐 하면은 각 개인의 점수를 모두 더한 것을 그 엘레멘트가 있는 n으로 나눠준 값을 의미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거를 판서를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이란 무엇이냐 했을 적에 민값은 말이에요. 여기서 x라는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네요. 파란색으로 바꿔서 x라는 변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변인의 안에 있는 그 각 개인의 점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령 3, 5, 7, 5, 그 다음에 10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요걸 일반화해서 나타내면은 요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뭐냐 하면은 x 집합 아래 첫 번째 점수, x 두 번째 점수, 세 번째 점수, 네 번째 점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x에 그죠? n까지. 그죠? 그래서 모두 n개의 엘레멘트가 x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럴 적에 요 x 집합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했을 적에 그 평균을 표시하는 거는 x바입니다. x 집합의 평균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요거 그리스어로 대문자 s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냐면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 점수 요거 그죠? 요 개인의 점수 xi 점수를 모두 더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 풀어서 적으면 i는 1부터 n까지 갈 적에 개인 점수 x1 그죠? 1부터 2, 3, 4, n까지 갈 적에 요걸 따라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개인 x1 점수, x2, x3, x4 해서 모든 점수를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모두 더한 거를 뭘로 나눠주냐 하면은 바로 요 원소의 개수 n만큼, 그죠? 여기 있는 요 n만큼 n으로 나눠준 값을 평균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와는 대비되는 걸로 population의 평균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population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population은 평균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요걸 무라고 읽습니다. 무. 영어로 무. 요거는 그리스어로 소문자 m입니다. 그죠? 민의 약자.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은 요 population도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개인 점수를 모두 더해서 그죠? n으로 나눠줍니다. 요 n을 대문자 쓴 거는 population의 n은 그냥 대문자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갈 적에 그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 모집단의 평균 이런 걸 모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파라메터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샘플 스태티스틱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샘플 통계치인데 통계치 중에 하나인 평균값이죠.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요 파라메터와 스태티스틱스를 가르는, 그죠? 그래서 여기 파퓰레이션과 샘플을 가르는, 그래서 요 샘플링을 하는 작업을 샘플링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죠? 샘플을 구하는 작업을 샘플링이라고 하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글자가 조금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이만큼으로 가령 X라는 그룹이 이렇게 있을 적에 3, 7, 4, 6인데 보통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할 적에는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3, 4, 6, 7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n은 몇 개가 있는, 4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랬을 적에 평균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평균값은 이렇게 해서 xi 점수를 해서 n만큼 나눠주는 거죠. 그죠? 요걸 파퓰레이션으로 보면 이걸 대문자로 쓰면 되겠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걸 4개를 다 더한 값은 10이니까 20을 4로 나눠준 5가 평균값이 되는 거죠. 요게 파퓰레이션이라고 치면 이게 무값이 되는 거고, 평균값이라고, 그러니까 샘플로 치면 샘플의 평균값이 5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요 평균값의 특성으로는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칠 적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9875, 9875, 9875 해서 여기에 X1 그룹과 X2 그룹과 X3 그룹의 4가지 요소가 다 같죠. 그죠? 요 4가지 요소가 모두 같을 적에 나머지 하나는 1이 있고 하나는 8이 있고 하나는 31이 있죠. 그죠? 31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다른 요소보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8은 다른 요소의 근처에 가까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1은 멀리 한 중간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랬을 적에 평균값을 계산을 해보면 6, 7,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값이 하나가 있으면은 12 이렇게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죠? 극단적으로 30일이 아니라 3001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훨씬 더 많은 평균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요소 엘레멘트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극단치 값, 그걸 여러분 아웃라이어라고 부릅니다. 아웃라이어. 극단 값을 가질 적에 평균 값은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있을 적에 과연 이렇게 극단 값을 가지고 있는 거는 평균에서 제거하는 게 좋을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리는 작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값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예를 이렇게 들었을 적에 평균을 구한다 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웃라이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판서가 되도록 또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아웃라이어가 평균값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 X라는 집합의 숫자가 이렇게 있을 적에, 그죠? 숫자가 이렇게 쭉 있다라고 칠 적에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숫자를 안 적고 이렇게 점으로 표시했지만은 이때 아웃라이어가 소팅을 해서 보면은 여기나 여기에 모여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상위 하위 25%, 그죠? 25%는 4분의 1 지점과 4분의 3 지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 지점에서 요거를 버리고 요걸 버린 후에 평균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쿼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쿼트 그럼 뭐죠? 4분의 1이란 뜻이죠. 4란 뜻입니다. 그래서 4분의 1들을 버리고 여기서 평균을 구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를 교재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자른 평균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중앙값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값을 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할 적에 이것도 판서를 이용해서 잠깐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데이터가 있을 적에 데이터를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 안 적었지만 x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적에 요거의 중앙값은 얼마냐 이렇게 했을 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엘리멘트들을 소팅을 해야 됩니다. 낮은 거에서 높은 거대로 소팅을 한 후에 거기 가운데 값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 모두 몇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다섯이 아니죠. 여기 있는 여기에 가운데 값이 여기 있는 값이 중간 값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둘, 넷, 다섯 개 있고 여기에 둘, 넷, 다섯 개 있으니까 요 가운데 값인 20과 21을 더한 거를 2로 나눠준 그죠? 그래서 20.5 여기에 중앙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10개가 아니라 11개다 그러면은 가운데 숫자가 이렇게 호수로 남죠. 그죠? 그러면 그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중앙값 위치는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지만 또 n개의 문서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10개 있었어요. 여기 그죠? 거기에 1을 더한 거를 해서 2로 나눠주면은 그게 중앙값의 위치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우리 예에선 10개가 있었으니까 10개, 11개를 2로 나눠준 5.5개 5개 지나서 반 하나, 둘, 셋, 넷, 5개 지나서 반인 요 가운데 값이 20과 그 다음 엘리멘트의 중간값이 중앙값 해서 미디언 값이 된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드 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드 값은 최빈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최빈치 값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측치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그죠?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측치인데 아까 미디언 값과 그죠? 그래서 미디언 그리고 민 값 이거는 모두 다 이렇게 집합이 있을 적에 그 집합에 있는 요 엘리멘트가 숫자였습니다. 숫자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걸 따지면 인터벌이나 레이쇼가 되겠죠. 그죠? 요 숫자일 적에 우리는 요 숫자니까 평균 값도 구하고 중앙 값도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드는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 라는 거니까 요 x 안에 있는 요 숫자들 있죠. 그죠? 숫자들이 엘리멘트가 이렇게 있을 적에 가령 5가 3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1, 2, 3이었다. 그러면 5가 3개 나왔으니까 모드 값은 5가 되겠죠. 이렇게 숫자가 엘리멘트일 적에 다시 얘기하면 요것과 같은 성격을 가질 적에도 모드 값을 구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미널일 적에도 혹은 오디널일 적에도 구할 수 있습니다. 노미널일 적엔 말이에요. 그죠? y라는 변이 있을 적에 가령 남자를 1로 두고 여자를 2로 뒀을 적에 남자 1, 1, 1, 2, 2, 1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으면은 남성이 가장 많은 관측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남성일 적에는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고 여성일 적에는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죠. 그죠? 따라서 이때 y의 모드 값은 그죠? 모드 값 해서 y는 몇이 되죠? 1이 됩니다. 그죠? 요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있을 적에 메일, 피메일 이렇게 있을 적에 메일은 4가 되고 그죠?
female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메일이 모두 값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숫자일 적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숫자가 수학점수 같이 이렇게 분포가 이런 식으로 이룬다 이랬을 적에 여기가 평균값이고 여기가 중앙값, 미디언 중앙값이고 그죠? 그리고 가장 최빈 값이 여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최빈 값이겠죠. 모두값. 이런 식으로 모두값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적에 그러면은 최빈값, 모두값은 요게 제일 많으니까 여기겠죠. 그죠? 근데 평균값은요. 이쪽보다 이쪽이 그죠? 여기 극단값들이 많으니까 평균값이 여기로 좀 옮겨오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값은 아마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두값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아무튼 숫자의 모두값은 가장 최빈 값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